이것뿐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6일 미얀마 임시정부는 헌법 419조에 의거하여 연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가된 연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심카드 판매 및 신규 가입 시 세금이 2만 짜시 부과되고 인터넷 비용에 대해 상업세 15%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미얀마 심카드 신규 발급 시 비용은 1,500짜시였으나 개정 이후 세후 2만 1,500잣을 내야 합니다. 인터넷 비용에 대해서도 상업세 표준 세율인 5%가 아닌 15%가 부과가 됩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미얀마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편이라 국내 인터넷 사용을 줄이면서 미얀마 국고 수입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강제적으로 2배 인상한 이후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한 것이라 국고 수입 개선을 위한 것이 주 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카드 비용 부담을 주면서 저항 세력들이 심카드를 쉽게 전환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연방세법 제25조 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7일과 8일 양일간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아세안 의장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를 방문한 첫 번째 해외 지도자로 미얀마 평화 지원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 및 미얀마 캄보디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훈센 총리의 후계자로 차기 총리가 예상되는 아들 훈만에 또 동행을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월 7일 오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한 훈센 총리를 의전하기 위해 또하나 마웅린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지원을 위한 마스크 300만 개와 각종 의료용품 기부식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훈센 총리가 미얀마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정권과 만남을 가지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며 미나웅을 라인과의 만남은 미얀마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으로 아세안이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통합정부와 협력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는 캄보디아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타닌따리 지역 나웅론 타운십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시위를 하였습니다. 다웨이 민주화파업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국가관리위원회에 명분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사가잉 지역 타바인 타운십에서는 주민 1,000명 이상이 모여 4개의 장소에서 훈센 총리 방문 반대 시위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도 훈센 총리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방문하여 훈센 총리 결혼 25주년 축하 게시물에 수많은 비난 댓글을 남겼으나 대부분 차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훈센 총리는 미얀마 정부와의 공식 회의에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양국이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잘 협조를 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며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박안 CM님 여행 협력 사업도 빨리 재개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나웅을 라인 임시총리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높게 평가하며 이중과세 방지법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 분야에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얀마 불교대학교에 249명의 캄보디아 승려와 비구니들이 방문한 것에 대해 언급을 하며 양곤의 미얀마 캄보디아 수도원을 설립하여 양국 종교 교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7일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22명 중 12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 중 미얀마인 11명과 외국인 1명으로 아랍에밀리트 체류자 8명, 말레이시아 체류자 3명, 인도 체류자 1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환진자들은 지정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접촉 승객들도 모두 접촉 있는 승객들도 격리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예방 통제 및 치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제4차 미얀마 임시정부 회의가 개최되면서 미나옹을라잉 총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총리는 미얀마 코로나19 확진율이 감소하면서 단계별로 코로나19 제재 조치는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증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미얀마 보건시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통제가 되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얀마 농축산업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농경사회 구축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과 관련하여 파묘와 유류 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정부 데이터 보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 기관에서는 데이터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은 중국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통화 사용 협정을 한 이후 태국과 인도 정부도 추가 협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양국 통화 교환 협정을 하여 미얀마 무역 적자를 낮추고 통화 흐름을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타닌따리 지역 교육부는 교사 7,000명 이상이 시민불 복종운동에 참여를 하였으나 교사 충원은 130명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교사 15,000명 이상이 있었으며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시민불 복종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장 복귀 명령을 한 이후 2021년 6월 15일까지 교사 충원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약 500여 명이 지원을 하여 지난 11월 5일 교사 130명을 충원하였습니다. 총 1,305개 학교 중에서 약 1,100개가 수업을 재개하며 학교마다 50% 이상의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2차 교사 충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샨주 북부와 자치구에 있는 호팡다리 통과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최소 40만 자 시상을 징수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다리를 허가받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였으나 다리 검문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17사단 지휘관을 만날 수가 없어 거액의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농산물 및 과일 운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오전 10시 30분경 주미얀마 캄보디아 대사관 인근에서 2건의 폭탄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대사관에서 100m 떨어진 곳이었으며 두 번째 폭발은 150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며 모두 수제폭탄으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공격을 자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미나응을라잉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미얀마 방문 일정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이라 주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세안에서도 국가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으며 2022년부터 의장국이 되어 아세안 미얀마 특사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전력에너지부는 오전 7시부터 11시 또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전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에너지부는 일반적으로 최대 발전량은 4,200메가와트였으나 최근 가스 가격이 4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75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야다나 해상가스전이 연간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천연가스 발전소도 540메가와트로 발전량이 감소하였으며 바루차웅 수력발전소 전력을 공급하던 230kV 송전탑도 폭탄 공격으로 인해 약 180메가와트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 일부 가스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연간 유지보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수력발전소 용수량 감소로 현재 총 전력 소비량보다 약 1470메가와트가 적게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7일부터 야다나 가스전 유지보수 공사는 끝나는 대로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파괴된 송전탑들은 복구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 여전히 약 930메가와트 전력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역 1,090만 가구 중 약 660가구가 전력 공급을 받고 있어 저전력 LED 조명을 사용한다면 가구당 약 20와트씩 절약하여 총 132메가와트 전력 사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력에너지부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량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건기 기간에는 수력 발전 용량이 줄어들어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계속되는 전기세 보이콧 등으로 인해 미얀마 전력공사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